배부르 행복한 세상 로아는 하늘 눈앞에 국민TV 네, 오늘도 소소한 찌찌 우리 정재장님 나오셨는데요. 왜 이 노래 들으니까 웃음이 나죠? 뭔가 되게 맥가이버처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선택한 시그널인데 어쨌든 우리 정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짝 한번 웃어봤네요.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엄청 잤어요. 계속 자고 먹고 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근데 그렇게 휴일을 보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뭐 그게 쉬는 휴일이니까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자면 저도 이제 워낙에 많이 자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네,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머리도 띵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잤지만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게 너무 많이 잤을 때 우리가 몸은 이제 깨는데 머릿속이나 이제 생체 리듬은 깨거든요. 네. 깨서 호르몬들은 이제 깨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나는 아직 자려고 하면 그 밸런스가 깨져서 굉장히 기분 나쁜 잠이 되거든요. 사실은 평소에 자던 것보다 네. 뭐 한두 시간 정도 더 자는 건 좋은데 주구장창 자는 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주말을 앞두고 좀 기억해둬야 할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는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일단 평소에 비해서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월요일에 덜 피곤하십니다. 확실히.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잠이 딱 깼어요. 깼다가 네. 다시 잘 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덜 권장하시나요? 그건 괜찮아요. 좀 가끔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또 그때도 좀 멍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일부러 막 주말엔 억울하니까 주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자고 평일에 조금밖에 못 자다가 몰아자고 그런 건 사실 크게 피로 회복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자는 건 권장하진 않고요. 평소에 비해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네. 저도 사실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좀 알레르기 하면 환절기에 심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알레르기라는 게 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 나면,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벌개졌다가, 건드리면 이게 아픈 시기가 있고 시간이 가면서 녹리고 가잖아요. 네. 여드름이. 네. 그러다가 터지고 좀 가라앉고 그러면서 끝나는데 보통 염증 반응이라는 건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알레르기는 뭐냐면 뭔가 그 원인이 되는 물질과 접촉한 순간부터 엄청 빠른 시간 안에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걸 알레르기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낮에 먹은 밥 뭔가 문제가 생겨서 두드러기가 온몸에 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알레르기의 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막 줄줄줄 나고 막 벌개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재채기, 콧물 이런 게 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레르기가 이렇게 환절기에 참 많아요. 환절기에 많은 게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이제 그 결막하고 눈 점막, 그러니까 눈 우리 흰자 까만 자인 데가 촉촉하잖아요. 네네. 그런 점막, 그다음에 입안도 촉촉하잖아요. 그다음에 콧 속도 촉촉하고 목 안도 그런 촉촉한 부위들을 다 점막이라고 하는데 그 점막들이 환절기에 좀 많이 건조해지고 원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방어 기전이 좀 취약해지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에도 되게 취약해지고 반응도 확 일어나고 다른 염증성 질환에도 마찬가지로 좀 취약해져서 요때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죠. 근데 저는 감기인지 비염인지 좀 구분이 안 가는 때가 많아요. 저도 역시 약간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갑자기 아침에 살짝 추워지면은 재채기를 하면서 코가 꽉 막힌다거나 맑은 콧물이 나온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예전에는 병원에 갔었는데 또 어디 가서는 비염 증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감기랑 비염이랑 구별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증상이 근데 감기는 아마 감기 한 번 안 걸려본 사람 없잖아요. 네. 느낌 아니까. 감기 느낌 알 텐데 뭐냐면 이런 거죠.
몸이 약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감기 때는 으슬으슬하고 기운도 없고 네. 약간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뭔가 컨디션이 맞아. 안 좋다라는 맞아, 사인이 맞아. 나타나요. 그게 이제 차가운 거 닿으면 몸 그쵸. 아프고 약간 이렇게 욱신욱신하고 네네. 찌릿찌릿한 그런 거. 네네. 그게 바로 감기의 초기에 나타나는 전신 증상이에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네. 그냥 주르륵 맞아요. 그 간질간질 막 재채기 나오고 이런 네네네. 것들. 그래서 감기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구별을 하시면 되고 알레르기 비염이랑 코감기랑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렵다 싶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근데 증상이 정말 비슷한 순간에 가시면 병원에서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은 그리고 반복성 그러니까 내가 매년 반복이 됐었다. 이 네. 시즌만 되면. 네. 그래서 반복이 됐었는가 아니면 계절마다 변화가 있는가 뭐 이런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은 알레르기다 아니면 감기겠다 이런 거를 또 확인하기도 해요. 저는 매 추워질 때마다 네. 감기가 오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답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세뇌를 받으면서 배웠는데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환절기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레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일종의 염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 공기와 닿아도 그 염증처럼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염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라서 네. 차가운 것 자체에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온도차가 일교차가 많을 때 그리고 네. 하루 중 습도차 일중 습도차가 클 때 그리고 실내외가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네. 바깥이랑 안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가장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절기가 또 언제랑 겹치냐면 학기가 시작할 때 아이들 그때랑 또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단체 생활을 많이 할 때 뭐 요때 그 알레르기 원인은 물질에 많이 노출이 돼서 좀 반응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목동 토박이님께서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성 결막염 3주째라고 하셨는데 네. 이 알레르기 비염, 네. 알레르기 결막염 이게 좀 네. 다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약간 특성인데요. 뭐냐면 눈이 부으면 안과를 가고 콧물이 나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그쵸.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고 이게 구별이 돼 있다 보니까 질병이 마치 이렇게 약간 다른 질병인 것처럼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러지만 사실은 알레르기라는 건 그냥 한 통속인 거예요. 그냥 다 그 패밀리, 알레르기 패밀리고 네. 특히나 결막염과 비염은 같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결막염이라는 것은 보통 그 원인에 대한 물질의 노출이 탁 됐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눈물, 콧물이 막 주룩주룩.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막 근데 그래서 보통 반응이 같이 일어나지만 뭐 물론 다 별개로 비강염증만 생기는 분도 있고 결막에만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3주째라고 하면 일단은 그 결막염이 알레르기 때문이 맞다면 네. 알레르기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되고 알레르기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검사에서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네. 그런 좀 항상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걸 만난다면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을 좀 자주 점안을 해주시는 거 예, 그리고 집안 청소를 좀 잘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공 눈물이라고 하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천연 자연 눈물만큼 보습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주 해서 눈의 점막에 자기가 이제 그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좀 회복시켜주는 게 좋아요. 수시로. 인공 눈물은 하루 중에 원할 때 자기가 넣고 싶을 때 계속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자기 눈물샘이 계속 눈물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눈을 한번 깜빡할 때마다 눈을 이렇게 덮어주는, 코팅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맞아요. TV, 컴퓨터 하도 보다 보니까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자주 마르고 그러니까 결막이랑 각막에 염증도 자주 생기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인공 눈물을 쓰는 것보다는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에 윗눈꺼풀 네, 바깥쪽에 눈물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여기 뼈 있는 쪽에요? 뼈 바로 아래
바로 아래. 네. 네네네. 거기를 이제 하루에 뭐 일하면서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감고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네. 그러면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 분비가 원활해지는 거죠. 천연 눈물만큼 좋은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샘의 분비 기능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 안구 건조증이거든요. 습관 때문에 생기는 안구 건조증. 그래서 그거는 습관적으로 일부러라도 눈을 좀 깜빡깜빡. 네, 의식적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놀라울 정도로 뭐 개선이 될 거예요. 저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책을 읽을 때와 네. TV를 볼 때 눈 깜빡이는 정도를 비교를 했는데 네.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책 읽을 때는 자주 깜빡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TV를 볼 때는 뭐 책 읽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안 깜빡이는 거죠. 책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집중도의 차이거든요. 네. 맞아. 저도 사실 어제 책을 읽다가 잠을 잤어요. 좋은 수면제죠. 엄청 좋은 수면제예요. 네. 벌써 툭 하고 쓰러져서 그냥 자버렸던, 네. 책이 또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네요. 붓고 빨갛고 눈물에 고름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고름까지 있을 정도면 요거는 약 처방을 받아서 안과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고름이 또 헷갈리는데 결막이 부으면 네. 하얗잖아요. 근데 이게 하얀 결막이 부으면 뭐 많이 겪어보신 분들한테는 별 문제 아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호러인데 이 결막이 부어서 흘러내려요. 저 알아요. 네. 약간 투명한 뭐가 나오죠. 실 같은 거. 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럼 아닌데? 네, 실은 이제 눈곱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눈에서 뭐가 나오니까 눈곱이 흘러내린다 혹은 뭐 고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알레르기 결막염이 정말 심할 때는 흰자가 부어서 까만 자를 뒤덮을 정도로 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심하신 분들은 네.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병원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황화님께서는 여름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매일 있었어요. 심각한 건 아닐까요?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알레르기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네. 검사를 100%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알레르기는 증상만으로 이건 알레르기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네. 검사를 할 때는 그 치료 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내내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검사를 만약에 해보면 네. 알레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물질이 있어요. 근데 원인 물질이 1년 내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시즌이에요. 딱 그 시즌에만. 봄이나. 네, 근데 그 1년 내내 있는 분들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원인이. 잘 찾아보시면.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지. 진먼지 진드기가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극강이고 진먼지 그렇구나. 진드기 자체라기보다는 진먼지 네. 진드기의 배설물 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청소를 보통 해서는 좀 쉽지는 않고요. 뭐 저희 헤파 필터라 그래서 필터가 되게 고운 필터가 달린 청소기가 있어요. 네. 뭐 가격 차이는 크진 않은데 헤파 필터 달린 청소기를 쓰면 좀 낫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헤파 필터의 필터 청소를 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습도, 집안의 실내 습도 그리고 네. 건물 내 자기 이제 활동 반경 내의 습도 조절하는 것과 그다음에 목이나 비강 같은 경우는 계속 가글 하고 세척하고 눈 같은 경우도 인공 눈물 사용하고 그래서 좀 자기가 자기 관리를 계속 도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 그 주사기 사서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계속 목으로만 넘어가서 나도 이렇게 코로 나오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코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보기엔 흉할지 몰라도. 네, 아니 전혀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생리식염수의 농도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네.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게 저희 체온 정도로 딱 맞춰주면 거의 느낌 없어요.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도 싸더라고요. 주사기랑 식염수를 샀는데 1,100원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아끼려고 식염수 만들어 쓰죠. 농도가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래요? 네. 집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는 뭐 이렇게 아주 계량하기는 어려운데 식염수 자체가 0.9% 소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 1리터에다가 네. 9g 맞나요? 9g의 소금을 섞으면 되는 거죠. 그람을 또 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보통 컵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네. 한 컵에다가 소금을 아주 약간
조금 이렇게 티스푼 정도? 한 꼬집 정도? 한 꼬집 정도. 이렇게. 한 꼬집이라 그러면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그렇죠. 조금 이렇게 딱 넣는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아마 식염수 맛을 보셨으니까 네. 아주 그렇게 막 극강한 짠맛은 아니거든요. 네, 약간 맞아요, 이글이글한 맞아요. 짠맛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아, 저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아, 이분은 안타깝다. 2024님은 게장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있는 거 못 드셔서 어떡하나. 이제 게하고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갑각류. 그래서 뭐 장 같은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게하고 새우는 대표적으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갑각류 알레르기는 꽤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맛있는 거 못 드셔서 어떡하나. 그런 분들 많아요. 털 달린 과일. 또 대표적으로 복숭아? 많죠. 복숭아, 키위 저는 뭐 그냥 이런 거. 껍질째 먹는데. 그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입술부터 부풀어 올라서 삼키는 그 식도 막 이런데 다 이렇게 막 가렵다 그러세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그 뭐 가려운 걸로 끝나면 되는데 알레르기의 끝단에는 뭐가 있냐면 네. 점막이 다 붙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장점막까지 부어버리면 설사를 엄청나게 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설사가 있고 네. 알레르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점막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이렇게 정글 속을 헤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서 그 족장으로 나오는 분이 그 벌레에 물려갖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면서 기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래서 막 숨이 막 쌕쌕거리는, 그때는 바로 즉각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처치를 받는 게 TV에 나왔었는데, 보통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심각할 때는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증상. 그럼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벌 SOS일 때 네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벌독이 독해서 뭐 죽는 경우보다는 네. 벌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벌에 물릴 기회, 쏘일 기회가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튼 알레르기는 처음 경험하실 때는 가렵고 붓고 네. 뭐 이렇게 빨개지고, 근데 이제 숨이 쌕쌕거린다 싶으면 그냥 바로 119. 네. 바로 119. 네. 그런 때는 알레르기가 좀 가까이 있는 것 그러니까 좀 누구든지 하나씩 갖고 있을 법한데 네. 이게 심각하면은 무지하게 심각하네요. 그렇죠. 도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발달하면서 알레르기는 정말 많아졌어요.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변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네. 있는 친구들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흔하게 볼 수 있죠. 흔하게. 네. 그러게요. 도시 생활자들의 또 이렇게 너무 알레르기가. 깨끗해져서 생겼다는 뭐 설도 있어요. 향균 비누로 손 씻고 이런 거요? 네, 위생관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박멸 하고 계속 뭐 기생충도 박멸, 뭐 세균도 계속 막 위생관리 깨끗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몸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저분한 거에 노출이 흙 먹고 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면역 체계가 다잡아지잖아요. 강해지는구나. 네, 근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생자로 이렇게 되니까 면역 체계들이 이제 훈련받지 않아지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몸만 들어오면 확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군요. 언제까지나 설입니다. 미라클냥님께서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약을 달고 사신대요. 이거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데 먹지 말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알레르기 비염만으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은 게 비염이니까 네. 약을 먹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시즌별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 네. 시즌에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네. 뭐 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애들을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오늘 좀 심하네? 그럼 하루에 하나씩 뭐 요즘엔 약국에서도 많이 살 수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즌별로 미리 예방을 하는 법이 있어요. 미리요? 네. 봄이 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추석이 네. 항상 이제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오기 전에 나는 항상 9월, 10월만 되면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면 그 비염이 있는 분들은 스프레이가 있는데 네네. 스프레이 중에 그렇게 뻥 뚫리는 박하향 나는 스프레이 말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거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인데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먹으면 왠지 이게 좀 뭔가 위험한 약, 그쵸. 안 좋은 약인 것 같지만 현존하는 약약계에서는 염증을 바로 가라앉히는데 가장
그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건데 네.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좀 스프레이 치고도 오래 써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스프레이를 비강으로 시즌이 되기 직전부터 쭉 쓰셔야 돼요. 걔는 하루 쓰면 효과가 없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 쓰셔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한두 달 정도 꾸준히 달고 쓰시면 현저하게 작년에 비해서 반응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심한 날은 또 먹는 약을 먹어주고 그렇게 병행하는 또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1년 내내 막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그런 약을 먹는 거와 병행해서 요즘에는 알레르기의 그 주 활동 세포가 있어요, 몸에. 그 세포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약간 가라앉히는, 진정시키는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뭐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천식 이런 분들, 심한 분들 많이 쓰는데 걔를 그냥 계속 꾸준히 장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 뭐 병원에 가면 뭐 한 달치씩 처방해 주기도 하는데 뭐 이거 계속 먹어도 되냐고 하면 네네. 계속 먹는 약이거든요. 아, 괜찮군요. 꾸준히 아예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 자체를 네. 조금 가라앉혀주는.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갑각류 알레르기다 그러면 네. 갑각류 엑기스를 이제 주사로 탁 놓으면 반응이 탁 일어나잖아요. 거군요. 그렇죠. 강화시키는 겁니다, 몸을. 그래서 계속 그 꾸준히 스케줄대로 맞다 보면 언젠간 면역을 획득하리라 이런 건데 성공률이 50% 정도라고 해요. 근데 50% 안 치면 이 알레르기계에서는 엄청난 확률입니다. 50%의 확률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치료 자체가 장기간 동안 굉장히 스케줄대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많이 드랍돼요. 그래서 요거는 참 좋고 그런데 스케줄과 비용과 시간 이게 참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거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극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꾸준히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살펴봤는데 술을 먹으면 네. 이거 네. 기사님 댓글 보셨어요? 네. 술을 드시면 코가 막히는 분들. 네. 많이 있을걸요? 없나? 저도 그런데.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나신대요. 네, 콧물도 나고. 알코올 알레르기인가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고요. 네.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 술을요? 알레르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분들은 네. 기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알코올 알러지는 어떠냐면 마시는 즉시 막 정말 그분은 비염 걸리는 것처럼 막 반응이 나타나요. 네. 코도 막히고 막 콧물 주룩주룩 나고 얼굴도 벌개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술 먹고 빨개지는 것과 다르게 두드러기처럼 막 벌개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요법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 알러지 자체가 너무 심한 분들은 술을 마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막히는 증상까지 가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조절하셔야 되고 알레르기와 무관하게 술을 드시면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기보다는 술을 드심으로 해서 이제 코 속에 비강점막 혈관이 확장돼서 붓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코가 막히기도 하고 잘 때 코골이가 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점막들이 다 이렇게 처져서 그래요. 술을 드시면 기운도 없고 붓기도 하고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전반적으로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커튼 같은 게 있는데 커튼이 물에 젖으면 축 처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코 속에 있는 점막들이 축 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술을 드시면 기운이 없잖아요. 몸이 네, 이렇게 네, 흐느적거리고 그처럼 코 속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그래서 코도 막히고 코 고리도 심해지고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비염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건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술 때문에 이거 또 강화요법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깨어있는 조합원님께서는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몇 년째 약을 먹다가 피 검사를 했는데 마늘, 쌀, 보리, 밀, 토마토 등 10가지가 넣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고 나왔대요. 뭐 먹고 사냐고 하셨는데 쌀이요? 이거 좀 치명적이다, 그쵸? 네. 쌀은 거의 주식인데. 그러네요. 근데 약간씩 여기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검사가 나오긴 했지만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네. 그 이제 알레르기가 없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있음에 그레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
플러스 1개, 플러스 2개, 플러스 3개, 플러스 4개. 그래서 뭐 플러스 1개 정도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반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올 텐데 네. 아마 그 단계를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쌀의 단계 뭐 플러스가 4단계 막 이렇게 되면 못 먹는 건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일단 밥은 드시면서 살았을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레이드, 플러스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레르기 검사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거에 알레르기가 나왔는데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깜짝 놀랐어.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의미 있는 양성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사하신 곳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알레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또 유전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전 사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재채기를 하시면은 같이 하나요? 그렇진 않은데 약간 그런 추워질 때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이라는 말과 가족력이라는 말은 약간 다른 건데요. 뭐냐면 유전은 그런 거예요. 물려주는 거. 유산 같은 거죠. 네. 내 걸 너한테 물려주는 유산 같은 거고 가족력이라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족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혈압. 그러면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고혈압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성향, 체질, 식생활 뭐 이런 것들을 다 성격 이런 걸 다 담기 때문인데 알레르기는 그런 유전력에 대해서도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기들도 많이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토피, 내가 아토피인데 자녀까지 아토피라면 진짜 슬프겠다. 네, 그래서 그거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 가지게 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아토피가 보통 좀 괴로운 게 아니다 보니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은 또 하나의 세트, 패밀리 같은 거라서 걔네들이 이제 또 종류별로 가족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가족력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집에 청소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릴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살짝 생긴 것 같아요. 재채기하고 이런 거는. 네.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도 생길 수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원래 소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언제 증상이 시작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없던 알레르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알레르기에 관련된 소인을 갖고 있었겠죠. 잠재적으로 있군요. 네, 그러다가 언제 좀 이렇게 발작이 되냐면 뭐 컨디션이 정말 안 좋거나 몸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느낄 때 고를 때 뭐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걔를 한 번도 접했던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접한 기회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대에도 갑자기 그렇게 새로 난생 처음 막 두드러기가 났어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있었던 걸 수 그렇죠. 있는 소인이 거네요. 있었겠죠. 꼬부기 아빠님께서 예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위염이 재발했나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내시경까지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시더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이게 우울증 약인지 항불안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위장장애의 대부분은 알레르기랑 좀 다른 건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위장장애가 있을 때 내시경적으로는 뭔가 진단이 찾아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표재성 위염이라든지 하는 소견들은 있어요. 음식 자체가 맵고 짠 게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위궤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내시경을 해서 실제로 진단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면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바늘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고장나는 시계가 있고 보기엔 멀쩡한데 약이 없어서 안 가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건 고장났다고는 표현하지 않잖아요. 시계가 약간 약이 없다. 그래서 위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위장 기능에 뭔가 바늘이 부러진 것처럼 뭐 궤양이 있거나 뭐 염증이 출혈성 위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장은 깨끗한데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기능성 위장장애는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
뭔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내가 너무 불규칙하게 밥을 먹었거나 약간 시간대를 좀 조절하지 못하고 밥을 먹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위도 좀 이게 자기도 짜증이 나잖아요. 위는 규칙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데 위장은. 그래요? 나 위한테 너무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근데 걔네들을 그렇게 안 맞춰주면 탈이 나거든요. 네. 100% 탈이 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거죠. 일 안 해. 아니면 막 뭐 이렇게 진상을 부려서 막 설사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 요즘 병원에서는 그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는 분들의 많게 보면 한 60%, 70%까지는 스트레스나 어떤 본인의 그런 신경성이 많으니 그런 정신과적 약물을 처방하면 좋아진다라는 의학적 통계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실제로 내과에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는 일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항우울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들이 위장장애에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오해가 풀리신 것 같아요. 풀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알레르기, 쌀 알레르기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4단계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다고 하셔서 이분은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 만나서 얘기를 좀. 네. 여기 홍대로 제너럴 닥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대당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쌀이 4단계면 좀 어떡하죠? 너무 슬프다, 이거. 그러게요.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나 찾아오시면은 저한테도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병원 가면 검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는 보통 검사를 하진 않아요. 그냥 증상만 들어도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이건 알레르기구나 라고 보통 이제 임상적 진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사로 인한 진단이 아니고 임상적 진단을 하고요. 검사는 치료 목적으로만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면역요법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일부러 그거를 하려면 이 사람이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 면역요법이나 혹은 회피요법이라 해서 그 원인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목적으로 검사를 하지 진단만 하기 위한 검사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검사 자체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제 막 피부에다가 전체 알레르기 물질 그 후보를 다 붙이거든요. 등에다가 등이나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다가 다 붙여놓고 알레르기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좀 걸리고 워낙에 검사 자체도 너무 가렵고 그래서 뭐 비싸기도 하고 그거는 뭐 일부러 진단을 위해서는 하진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봄에 눈이 정말 가려워서 이거는 언제 가려지기 시작했는지도 기억나요. 10살 때였는데요. 갑자기 정말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개질 정도로 비볐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좀 알레르기 증상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가방에 보면은 항상 눈 가려울 때 넣는 안약을 넣고 다녀요. 네, 그래서 한 이틀 혹은 3일 이 정도에 한 번씩 넣거든요. 매 1년 내내요? 좀 가방에 넣고 다닌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려울 때마다 자다가도 가렵고. 네, 그때마다 넣는 거는 일단 인공 눈물로 커버를 하시고 그게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그때 알레르기 결막염 약을 점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안약을 1년 내내 가방에 같은 약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한 3개월? 네, 이게 그 이제 안에? 물로 된 약이나 연고 성분의 약들을 좀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집에 텔레비전 밑에 서랍 열어보면 맞아요. 약통이 있죠. 네, 그거 너무 오래된 거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개봉하면은 연고도 그렇고 뭐 안약도 그렇고 한 달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약의 유통기한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지만 보관상에 문제만 없다면 연고 같은 경우나 안약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안에는 소진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놨으면 그냥 버리되 이것도 뭐 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약은 약국에 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약국에다가요? 네. 약 버리러 왔어요. 이러고 버리면 돼요. 아마 약사님도 놀라실걸요? 하지만 약은 약국에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병원이나 약국은 폐기물을, 의약품 폐기물을 처리하는 돈 내고 저희 버리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다 있어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는 환경 오염에
그러면은 쭈뼛쭈뼛 약국에 가서 저 이거 의약품이라서 버리러 왔는데요. 네. 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한번 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궁금합니다. 그럼 연구에도 유통기한이 써있긴 한데 그거는 그래도 개봉하면은 그렇죠. 그건 개봉 전 유통기한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전 또 일회용 눈물약은 인공 눈물은 그럼 개봉하면 한 번만에 버려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오히려 입구에서부터 안에 그 들어있는 데까지 보호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물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는 오히려 더 자주 버리셔야죠. 아까워서 한 이틀 만에 버리고 막 이랬는데 안 되거든요. 큰일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생님께서 알레르기 검사하는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아, 그래요? 그 깨어있는 조합원님께서 마늘은 8개가 있었대요. 이분은 정말 알레르기와의 전쟁이군요. 일생이. 그러게 외국 사람처럼 육류만 먹고 살아야 하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재채기가 나고 너무 심할 때 약을 한번 먹으면은 네.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그 열쇠랑 자물쇠인 거예요. 열쇠가 있고 내 몸이 자물쇠인데 내 몸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열쇠라든지 꽃가루라든지. 근데 그 열쇠가 들어오는 열쇠 구멍 자체를 막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면역요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강하게. 그 열쇠 구멍에 들어와서 이거 자물쇠를 탁 열었는데 안 열리게 막는 방법이 이제 먹는 약들이거든요. 먹는 약이나 뭐 뿌리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열쇠가 못 들어오게 근본적으로 막는 알레르기 치료 방법은 면역요법밖에는 지금까지는 없고 다만 그 반응을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요법들이 이제 뭐 먹는 약, 장기 복용약, 단기 사용약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장사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잘 안 나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약을 많이 팔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팔아요. 그래서 콧물이 안 나와 이러면은 혹해서 사는 거죠. 뭐 화장품도 팔고 비누도 팔고 알레르기 가지고 뭐 별걸 다 팔더라고요. 먹는 것도 팔고 뭐 근데 사실은 뭐 알레르기에 그렇게 특효약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생하진 않겠죠. 그래서 너무 과한데 돈 쓰지 마시고 알레르기는 관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수분 관리일 거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 물 많이 드시고 습도 관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강 세척 꾸준히 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가 힘들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약을 찾게 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중요하군요. 먹는 거에서부터 그렇죠. 뭐 주변 정리부터 비강세척도 그 중에 하나. 비강세척 해보면 반하실 거예요. 좋더라고요. 괜히 막 감기 안 걸릴 것 같고. 네, 실제로 감기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감기 걸린 사람들이 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 숭구리당이라고 저희 여기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심하게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오늘 권해줘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도 괜찮고 뭔가 이제 코 안에 염증이 있을 때 다 괜찮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샤워하실 때 하루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샤워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가 뭐 나쁘진 않지만 참 이게 뭐 회사에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로 물이 나오고 있으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알레르기 방지 방법은요? 하는 님께서 병원에 가야긴 하지만 우선 좀 자가 치료라든지 병원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없는지 좀 여쭤보셨어요. 뭐 병원에 가시는 것도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 가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가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1단계 는 약 먹기 전 단계예요. 약 먹기 전 단계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물 드시고 가습하고 비강 세척하고 계속 쭉쭉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 병원, 약 먹기 전 단계예요. 평소에 뭐 청소를 뭐 계속 그게 하고. 좀 관리군요. 관리 그렇죠. 단계. 그래서 청소할 때도 청소기만 돌린다고 끝이 아니라 물걸레질을 한번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관리가 이제 1단계고 그러니까 뭐 피로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염증성 반응은 전부 다
피로가 심해지면 염증성 반응은 다 심해집니다. 몸이 피곤해질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리,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관리가 일단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을 쓴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보통 요즘에 뭐 선전 많이 하잖아요. 뭐 뭐 어쩌고, 지르 어쩌고 저쩌고 말하든지 뭐 알레 어쩌고 막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약국에서 이제 약을 사실 때 뭐 알레르기 약 주세요라고 하면 뭐 이것저것 주실 텐데 하루 한 번 먹는 약 있거든요. 네. 걔만 하루 한 번 드시면 거의 뭐 증상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심하거나 깰 때 심한 분들은 자기 전에 하나를 먹으면 되고요. 낮에 심하시거나 저녁 때 심하신 분들은 아침에 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오늘은 약을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약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환절기가 오기 전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네. 좀 자가 관리를 하면 그쵸. 되겠네요. 본인의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난 요때쯤 요런 증상이 심해지지라고 해서 패턴을 알면 관리가 더 쉬워져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겠네요. 저도 그렇죠. 제 재채기의 증상이 네. 급격하게 변화되는 온도 말고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러 들어갈 때라든지 네. 버스라든지 아니면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집이 범인이야. 뭐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좀 알레르기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는 증상 같은 건 그건 네. 습관인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마른 기침이 나오면 첫 번째도 만성 기침이라고 한다면 만성 기침 3대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 점막이나 요 인후 점막에도 영향을 미쳐서 네. 항상 그런 분비물이 저희가 앞으로만 나오는 것 같잖아요. 콧물이 네. 뒤로도 막 나와요. 뒤로라 목구멍 이런데요. 요 코 뒤로 해서 목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많이 먹고 있죠. 평소에. 그래서 그런 걸 후비루라고 하는데 네. 만성 기침의 굉장히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헛기침이나 마른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밤새 공기가 건조해서 네. 코가 이제 비염 때문에 막힌 분들이 입으로 숨을 쉬면서 자는 경우에 인후 점막이 다 말라버려갖고 네. 그것 때문에 자극돼서 기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 내가 혹시 입 벌리고 자는 건 아닌지 그리고 뭐 밤에 자는 동안에 공기가 너무 건조한 건 아닌지 특히 이제 요때가 갑자기 건조해지기도 하고 네. 난방을 시작하면 이제 아주 급격하게 건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시즌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때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뭐 한 장 갖고는 안 되고요. 보통 아주 푹 적신 수건 한 3-4장 정도를 방 안에다가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건 빨래를 방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지금은 사실 창문 열고 많이 주무시는 시기라서 네. 가습은 잘 안 되고 이제 난방을 시작하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창문 다 닫고 주무시잖아요. 네. 그때는 철저하게 가습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추워지니까 그때는 빨래 할 때도 밖에 넣는 것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여기 역시 알레르기와는 다른 질문인데요. 네. 짱 오빠님께서 13살 아들이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하품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펑펑 쏟았다고. 왜 갑자기 코피가 터지는 걸까요? 이게 코피가 나면 응급처치 방법죠. 코피는 어린아이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 네. 갑자기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코피가 난다 그러면 이제 혈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바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점막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점막이 두텁고 촉촉하게 돼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건조함 때문에 이 점막이 다 말라버리면 그 안에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들이 다 노출이 돼버려요. 공기 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극,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나 뭐 이런 하품이나 뭐 이런 작은 자극에도 뻥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코피가 나면 이런 경우들은 아주 뭐 이렇게 오래 나지는 않는데 네. 코피 날 때 우리 이렇게 코 막고 고개 이렇게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잘못된 처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개를 거꾸로 숙이는 게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코피 나는 이제 코를 살짝 막고 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지혈이 되거나 이게 너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 특정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전기 소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진다 그러잖아요. 지직해서 지지는 방법이 있고 이게 뭐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방 멈추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네. 금방 멈추지 않으면 바로 그냥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바로 멎게 해줘요. 그래서 뭐 꺼즈로 틀어막는다던가 아니면 뭐 전기 소작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바로 해주거든요.
약간 고개를 숙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우리가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잡잖아요. 그때 살짝 고개를 내린 것처럼 그때 내리고 코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개를 들면 코가 그 코피가 뒤로 넘어가는데 뭐 삼키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좀 되거든요. 이게 뒤로 젖히지 말고 앞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님께서는 습기가 많으면 코가 막힌대요. 목욕탕 가도 그렇고 비 오는 날도 그렇고. 아, 네. 이 습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고생하시겠다. 네, 장마철에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여름, 한여름. 네. 이게 모든 알레르기가 건조할 때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좀 많지는 않은데 습할 때 심해지는 분들이 꽤 있고 이 장마철에 막 두드러기 나는 분들도 있고 흔치는 않은데 꽤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수영 다니고 그러면 많이 좋아지는데 이분들은 이제 거꾸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건조한 날씨가 오히려 이분에게는 살기 좋은 날씨가 되는 거죠. 알레르기는 맞네요. 알레르기인가요? 하셨는데 개미님 맞다고 합니다. 향기든 악취든 한 가지 냄새 오래 맡아도 바로 몸살이 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섬유 유연제나 스킨도 못 쓰신대요. 이 향기에 민감한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알레르기는 아니고 향기에 되게 민감해서 두통이 오는 분들도 있고 뭐 몸살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주 강한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았을 때 그 향기에 대한 혐오, 네. 막 싫음 이런 것 때문에 짜증 이런 것들이 이제 피로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특정 향기에 뭐 이렇게 두통이 일어나거나 특정 향기에 메스꺼움이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긴 한데 이게 막 몸살까지 표현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몸의 피로가 네. 좀 받다 보니까는 스트레스죠. 그 향기 자체를 되게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네. 안녕 하늘님은 코가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마지막 댓글일 것 같은데요. 왕싸가지님께서는 저는 음식 알레르기가 심했다고 그래서 네. 고기, 생선, 어묵, 복숭아, 뭐 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1년 정도 치료를 하셨고 네. 괜찮아지셨대요. 근데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장난 아니게 이렇게 네. 또 반응이 난다. 그렇죠. 완전 치료는 안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이제 먹으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계속 이제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 체력 관리를 계속 하시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아까도 피로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게 모든 알레르기의 공통점, 모든 염증성 질환의 공통점이라 몸 관리를 잘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저항력을 계속 키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완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계속 좋아지신 거라면 실제로 좋아지신 거면 근데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완치가 될 가능성보다는 네. 특정 항목들은 극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에선 차라리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래 알레르기의 치료의 1번이 회피거든요. 네. 피해라. 그냥 눈 딱 감고 피해라 이런 건데 피할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게 돼지고기 뭐 이렇게 음식으로 딱 구별이 가시는 경우라면 평소에 몸 관리해서 조금씩 드시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해답을 쏙쏙 내려주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 댓글이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댓글인 것 같아서 하나만 딱 더 읽을게요. 하늘 아라빠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비염인데 네. 밤에 코가 많이 막혀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서 비강 확장 밴드를 구입했다고 하시네요. 지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해도 되는지. 이게 코가 많이 막혀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염이 있는 자녀분들을 둔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그 한참 성장할 때 잘 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하관이라고 하는 아래턱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괜찮은데 유독 아이가 이렇게 아래턱에 이렇게 주걱턱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그게 이제 비염을 어렸을 때 앓은 친구들의 전형적인 얼굴이거든요. 네. 광대가 들어가고 평평해요, 여기가. 아마 상상되실 거예요. 여기가 평평하고 광대가 평평하고 주걱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오는 얼굴 많이 보셨죠? 네네. 그런 분들은 원래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는 그 어릴 때부터 코가 막힌, 그러니까 이렇게 콧질질 어렸을 때. 맞아요.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어렸을 때 코 많이 흘렸던 친구들이 그렇게 발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확장밴드를 장기적으로 쓰시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고 만약에 그 문제가 정말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상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수면할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걸 좀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확장밴드는 장기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네. 뭐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비점막을 확장시켜주는 약물들은 대부분 단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하늘 아라빠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도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장기 사용할 뻔했는데 장기 사용은 조금 권장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네요. 네. 제 친구 중에 여동생도 괜찮은데 그 친구만 약간 이렇게 턱이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비염이 있어요. 네. 비염 어릴 때 앓으면 그럴 수가 있구나. 사실 저희 세대는 네. 자기가 비염이어서 그렇게 생긴 거인 걸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주시는 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네. 이게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 자녀분들을 드신 분, 그 아이들이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거 고생하는데 잘 때 입을 매일같이 벌리고 잔다라고 하면 네. 악순환이거든요. 계속 네. 입을 벌리고 자니까 인후점막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또 심해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이비인후과 가서 상담을? 입을 매일 벌리고 자면. 매일 벌리고 자면. 네. 가끔은 피곤해서 벌릴 수도 있죠. 그건 뭐 저도 그러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갔어요. 빠르네요. 엄청.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네.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들 감사하다고, 어렵지 않아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정말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주치 앞으로도 쭉 사랑해 주시고요. 네.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정재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시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 듣고 나서 인사드릴게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네, 오전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R님, 의정부에 계시네요. 그리고, 몸치님, 밤도깨비님, 구리구리 쌍쌍님, 카레님, 그리고 제제님, 금성전기님, 대범한 아버지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닉네임 익숙한데요? 이니맘님, 허광님, 행복, 향음파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지만 대범한 아버지님께서는 혹시 대범한 찌질이님의 아버님이신지 궁금한데요. 왜냐면 아들들까지 이렇게 대범한 아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마칠 시간에 대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 박화요비의 이제 화요비죠. 어떤 가요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